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기사 2024년 제3회 전기자기야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비유전율이 5인 유전체 내에 한 점에서 전개의 세기가 10의 4승 볼트 퍼 미터라면 이 점의 분극의 세기는 약 몇 쿨롱 퍼 미터 제곱인가?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분극의 세기예요. 그죠? 그럼 분극의 세기 공식 알고 있어야 되겠죠?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마이너스 1의 전기의 세기. 이렇게 해서 분극의 세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기 중의 유전율은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파라드 퍼 미터. 비유전율은 5. 비유전율은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5. 전기의 세기는 문제에서 10의 4순 줬네요. 그래서 공기 중의 유전율을 여기다 적용하고 비유전율을 여기다 적용하고 전기의 세기를 여기다 이렇게 적용하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요 공학용 계산기로 누르면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쿨롱 퍼 미터 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분극의 세기 공식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요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번 표면 전하 밀도가 0보다 큰 도체 표면상에 2,-3,4일 때 전송 밀도 이 값일 때 이때의 표면 전하 밀도를 구해라. 자, 이 문제는 표면 전하 밀도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표면 전하 밀도는 전송 밀도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송 밀도의 크기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방향이 X, Y, Z 방향 세 방향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X방향, Y방향으로 이렇게 크기가 있을 때 이 두 개를 더하면 우리 이거 어떻게 구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해서 이 크기를 구하죠. 이 크기 어떻게 구해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루트 씌워서 구하죠. 이거는 X방향, Y방향, 방향이 두 개예요. 근데 여기 보면 얘는 방향이 세 개입니다. 세 개. 자, 그래서 얘를 나타내면 X방향으로 이만큼, X방향으로 이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렇게 할까요? X방향으로 이만큼, 마이너스 4니까 Y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마이너스 4만큼. 그리고 Z방향이면 어떤 방향이 될까요? 이쪽 방향이 되겠죠. 이쪽 방향. 요렇게 이쪽 방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5만큼 해서 여기 요렇게 이쪽 방향 요건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 세 개를 더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있겠죠. 그죠?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제곱에 루트 씌워서 구하죠. 요 크기는. 자, 요 크기가 있고요. 요 크기. 여기와 여기는 직각 방향이 되겠죠. 그죠? 자, 얘는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이고 얘는 화면과 동일한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얘의 제곱에 플러스 얘의 제곱 5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게 이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요 크기의 제곱 플러스 요 크기의 제곱 플러스 요 크기의 제곱에 루트 씌운 값으로 요 크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이 3개일 때는 이렇게 모든 값에 제곱을 한 다음에 다 더해주고 나서 루트를 씌워서 그 크기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해서 공학용 계산기 누르면 6.7 나오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직접 계산해 보시고요. 그림도 한번 그려 보세요. 방향 따라서 그림도 그려 보시면 아마 이해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내부 원통의 반지름이 A, 외부 원통의 반지름이 B인 동축 원통 콘덴서에 내외 원통 사이에 공기를 넣었을 때 정적 용량이 C1
예, 이었다. 내외 반지름을 모두 3배로 증가시키고 내외 반지름을 3배로 증가시키고 공기 대신 비유전율이 3인 유전체를 넣을 경우 정정 용량 C2는 자, 요런 내용이에요. 요거는 예, 동축 원통이 되겠죠. 동축 원통 콘덴서의 정정 용량에 관련된 내용인데 동축 원통 콘덴서의 정정 용량은 이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내부 반지름이 A, 외부 반지름이 B, 그 다음에 여기 원통 사이에 공기, 그럼 이게 공기 중에 유전율이 되겠죠. 그럼 이때 C1은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ln, 예, 요거는 미치 자연상수인 로그를 나타내는 겁니다. a분의 b분의 2파이의 공기 중의 유전율, 얘가 C1이고 C2는 ln, 네, A의 내외 반지름이 모두 3배로 증가했죠. 이게 내외 반지름이잖아요. 그죠? 3A, 3B 분의 그 다음에 유전율이 비유전율이 3인 유전체래요. 우리 유전율은 어떻게 구하죠?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이렇게 구하죠. 그죠? 비유전율 S라고 표시했네요. 그럼 여기다가 3을 적용하면 이때 유전율은 3 공기 중의 유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파이의 3 공기 중의 유전율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얘랑 이렇게 약분될 거고요. 3이 요 앞으로 나가면 3의 ln의 a분의 b 분의 2파이 공기 중의 유전율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얘가 뭐죠? 얘가 네, 처음에 유전체가 공기일 때의 콘덴서의 정정 용량이 되겠죠. C1. 그래서 결론적으로 C2는 C1의 3배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예, 요거 동축 원통 콘덴서의 정정 용량. 동축 원통 콘덴서는 뭐예요? 축이 서로 같은 원통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요렇게. 예. 요런 콘덴서예요. 요런 콘덴서고, 여기 안쪽에 있는 반지름이 A, 바깥쪽에 있는 반지름이 B란 얘기입니다. 요 사이에 이제 정정 용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동축 원통 콘덴서의 정정 용량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요거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번 자유공간 중에 x가 2, z가 4인 무한장 직선상에 로 L 쿨롱/m. 얘는 이제 선전화 밀도입니다. 선전화 밀도인 균일한 선전화가 있다. 점 0,0,4의 전개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자유 공간에 무한 직선이 있대요. 뭐 이렇게 직선이 있던 이렇게 직선이 있던 어쨌든 간에 직선이 있는데 x가 2이고 z가 4, z방향 이 방향이죠. z가 2점, 이 점을 통과하는 뭐 선이 이렇게 있던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선전화 밀도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네, 선전화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0, 요게 x, y, z죠. 그죠? 0, x가 0이고 y가 0이고 z가 4인 점. x, y가 0이고 z가 4인 점. 이 점의 전개의 세기를 구해라.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 뭐 선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선 이렇게 있죠. 선. 요게 이제 전선이라고 해요. 전선에서 R미터 떨어진 점의 전개의 세기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선 쭉 당겨보면 이게 뭐죠? 원통이죠. 원통. 그래서 원통 도체 중심에서 R미터 떨어진 점의 전개의 세기. 이거 어떻게 구해요? 공식은 2파이 유전율 곱하기 떨어진 거리 R 분의 선전화 밀도, 여기 선전화 밀도 로 L로 뒀죠. 이렇게 구합니다. 요거
원통도체의 중심점에서 R메타 떨어진 점의 전개의 색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이 공식에서 떨어진 거리는 몇 미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예, 여기 x가 이만큼 떨어진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죠, 그죠? 예, 그러니까는 거리는 2네요. 높이는 똑같아요, 그죠? 이 z4고 여기가 z4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입니다. 2. 그래서 얘를 2를 적용하면 2파이 공기중의 유전율 곱하기 2분의 선전함밀도. 그러면 4파이 공기중의 유전율 분의 선전함밀도가 되겠네요. 예. 그러면 뭐 요것만 봐서도 얼추 답을 골라낼 수 있겠어요. 얘 아니면 얘가 되겠네요. 그죠? 크기는 4파이 입실은 제로 분의 선전함밀도로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방향을 줬다는 얘기는 방향까지 적용을 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방향까지. 자, 봅시다. 선전함밀도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전개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전개는 어느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이 되겠죠. 이쪽 방향. 여길 중심으로 하면 이 점에서 전개는 이쪽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이면 x의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ax 방향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ax 방향인데 방향이 반대예요. 그죠? 요 x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개가 뻗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네. 요거 원통도체에서의 전개의 세기 요 공식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의미에서 전개는 x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거다. 요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요거 정리 한번 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면전함밀도 로 S 쿨롱 퍼 미터 제곱인 무한히 넓은 도체판에서 R미터만큼 떨어져 있는 점의 전개의 세기는 자, 요거는 암기하고 있는 공식 찾는 문제예요. 요거 뭐냐면 무한히 넓은 도체판에 R메타 떨어진 점의 전개의 세기. 공식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래요. 무한히 넓은 도체판이 있어요. 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무한히 넓어요. 여기서의 이 무한히 넓은 판에서의 전개의 세기 2는 전개의 세기의 원초적인 공식 뭐지요? 유전율 곱하기 면적 분의 전하량. 예, 요렇게 해서 전개의 세기를 구해요. 구도체의 전개의 세기, 원통도체의 전개의 세기, 평행판의 전개의 세기, 모든 전개의 세기의 공식은 이 공식에서 파생되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얘가 원초적인 공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는 지금 유전율을 공기중의 유전율로 뒀네요. 여기서 요 전하량, 무한히 넓은 도체판의 전하량은 무한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다 전하량을 그냥 적용하면 그냥 전개의 세기는 무한대예요. 그럼 이거는 뭐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똑하신 분들이 전개의 세기는 이렇게 무한 평판이 있을 땐 이렇게 하자. 1m 되는 요 안에의 전하량, 요거를 면전하 밀도라고 합니다. 이 면의 전하 밀도, 단위 전하 밀도예요. 여기서는 로 S로 줬죠. 그죠? 요 면전하, 요 면의 전하에다가 로 S에다가 전체 면적 S를 곱하면 전체 전하량이 계산이 되지 않겠냐 해서 얘를 적용해서 식을 정리해보자. 그래서 요 전체 전하량을 면전하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합니다. 그리고 공기중의 유전율 곱하기 요 면적은 뭐냐면 전기력선이 발산되는 면적이에요. 그러면 무한평판 이렇게 있으면 전기력선은 어디로 발산될까요? 아래 위로 발산이 되겠죠. 아래 위. 예. 요 위에서 위로도 발산되고 아래에서도 발산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의 전기력선이 발산되는 면적은 얘가 가지고 있는 면적의 2배가 되겠다 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 정리하면 면적 약분되고 남은 건 2 공기중의 유전율 분의 면전하 밀도 요렇게 남겠지요. 예, 그래서 무한평판 도체, 예, 무한히 넓은 도체판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이 공기 중의 유전율 분의 면전화 밀도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요 공식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가 좀 어렵다 하시면 요 공식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번 진공 중에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도체 A, B가 있다. 도체 A에만 1쿨롱의 전하를 줄 때 도체 A, B 전위가 각각 3V, 2V 이었다. 지금 도체 A, B에 각각 1쿨롱과 2쿨롱의 전하를 주면 도체 A의 전위는 몇 쿨롱인가? 자, 요거는 이제 전위 개수라는 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문제인데요. 전위 개수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자, 두 도체가 있습니다. 얘가 A 도체고요. 얘가 B 도체예요. 자, A 도체의 전위는 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에 대한 그 전위가 있겠죠. 전위, 구도체 전위 어떻게 구하죠? 4파이 입시론 떨어진 거리 R분의 QA, 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QA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A. 뭐 이거랑 똑같은 식이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이 도체의 전위는 얘의 영향을 받는 전위까지 더해줘야 돼요. B도체의 영향을 받은 전위. 얘는 어떻게 구해요? 얘는 이제 반지름이 R이에요. RA라고 합시다. RA. 그러면 얘부터 얘까지 거리. 얘는 대문자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거리. 4파이 공기 중의 유전율 떨어진 거리 R분의 1에 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 네. 요렇게 두 개를 더한 전위가 A 도체의 전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번엔 B 도체의 전위 구해볼게요. B 도체의 전위는 얘도 A에 영향을 받은 전위가 있겠죠. 그냥 구해볼게요. 4파이 입시론 떨어진 거리 R분의 이 A 도체의 전하량 플러스 자기의 전하량, 얘를 반지름을 RB라고 합시다. 그러면 4파이 입시론 RB분의 1의 자신의 전하량. 요렇게 두 개의 전위를 더해야 B도체의 전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전위 개수란 얘기가 나오는데 얘가 P11이 되고요. 얘가 P12, 얘가 P21, 얘가 P2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보면 P12랑 P21은 서로 같지요? 크기가 같아요.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나타낸 게 이제 요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요게 전위 개수라고 합니다. 전위 개수. 그리고 P12와 P21은 서로 같지요, 크기가. 그래서 전위 개수가 요런 식으로 해서 나타낸 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요것 가지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A 도체에만 1쿨롱의 전하를 줬대요. 그러면 A 도체에만 1쿨롱의 전하를 줬답니다. 그럼 얘는 전하량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0이 되겠죠. 그죠? 이때 A, B의 전위가 각각 3V, 2V였대요. 얘가 3V, 얘가 2V. 네. 얘가 이제 전위가 없는 거니까, 얘만 1을 준 거죠. 그러면, 얘 식을 정리하면, 얘 이제, 전하량이 없으니까 얘는 0. P11 곱하기 전하량 1쿨롱. 한 개 3V예요. 그럼 P11, 전위계수 P11은 몇이란 얘기예요? 얘는 3이란 얘기예요. 그죠? 3. 전위계수 P21도 그냥 2란 얘기죠. 2. 그래서 P11과 P21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해서. 그럼 이때 지금 도체에 A, B에 각각 1쿨롱, 2쿨롱의 전하를 주면 A 도체의 전위, 얘를 구하랍니다. P11은 3, P21은 2인데 P21과 P12는 서로 같다고 했죠? 그럼 얘도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때 A 도체의 1쿨롱, B 도체의 2쿨롱을 이렇게 적용하면 식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1은 3,
2 곱하기 2는 4. 2개 더하면 7. 해서 이때의 A도체의 전위는 7V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요 내용의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니까 여러분 전위 계수 요거 정리하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3개의 콘덴서 C1, C2, C3를 직렬로 연결하여 600V의 전압을 갈 때 C1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자, 요거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C1, C2, C3 여기에 여기에 600V의 전압을 가했답니다. C1, C2, C3 여기서 물어보는 게 C1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몇 볼트냐. 이제 요걸 물어보는 거죠. 자, 직렬로 연결된 회로는 전압이 분배가 되지요. 요렇게 요거 3개를 더한 값이 600V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얘를 V라고 둘게요. 그러면 V1은 요 600V V에서 2개 더한 값을 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V1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그래서 식은 요렇게 나온 거고, 자, 우리 Q는 CV라는 유명한 공식이 있죠. 여기서 V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정정 용량 C분의 Q다. 요 C 넘어가서 나눠줘야 되니까 요런 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Q는 전하량인데 전하량은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을 때 동일한 값이 여기에 전하량이 충전이 됩니다. 전압이 어떻든 간에 동일한 값의 전하량이 충전이 돼요. 그래서 얘는 V1은 C1분의 Q, V2는 C2분의 Q, V3는 C3분의 Q 요렇게 되겠지요. 그죠?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C1은 1이랍니다. 1. C1은 1. 얘가 1. C2는 2. 얘가 2. C3가 3. 얘가 3이래요. 그럼 얘랑 비교해 볼까요? 그러면 V1은 그냥 Q잖아요. 그죠? 그냥 Q예요. 여기 V1과 V2가 같게 하려면 V2에다가 2를 곱하면 2분의 Q 곱하기 2 얘랑 약분되면 Q V1과 똑같네요. 그러면 V1은 2 곱하기 V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게 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V3에다가 3을 곱해볼까요? 그러면 3분의 Q에다가 3 곱하면 Q만 남네요. V1이 그냥 Q잖아요. 그죠? 얘도 V3에다가 3을 곱하면 V1과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V2를 요것만 가지고 V2를 기준으로 식을 나누면 얘 넘어가요. 그죠? 그럼 2분의 V1입니다. V2는 2분의 V1. 자, V1은 3V3. 여기서 V3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3이 넘어가겠죠. 그럼 3분의 V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내용을 가지고 얘를 여기다 적용하고 얘를 여기다 적용하면 식은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요런 식. 여기서 V1, 2분의 1 V1과 3분의 1 V1 더하면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은 분모를 6으로 만들면 여기다 이제 3 곱해준 거죠. 그러면 분자에다도 3 곱해주고 얘 6 만들어주면 분모에다 2 곱한 거예요. 그래서 분자에다도 2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 계산하면 6분의 5다. 그래서 요 계산하면 6분의 5 V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V-6분의 5 V1은 V1이다. 얘를 이제 V1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 뭐예요? 넘어가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더해주면은 1 플러스 6분의 5 1은 6분의 6이 되겠죠. 그죠? 플러스 6분의 5는 6분의 11. 그래서
얘가 6분의 11V1은 V다.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구하는 거 뭐예요? V1 얘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6분의 11이 넘어가면 분수는 넘어가면 아래 위가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V1은 11분의 6의 V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전체 전압 600V죠? 그래서 600V 적용하면 V1의 전압은 327.27V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예. 요거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예, 평행판 커패시터에 어떤 유전체를 넣었을 때 전속 밀도가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쿨럼 퍼 미터 제곱이고 단위 최적당 정전 에너지가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줄 퍼 미터 세제곱이었다. 이 유전체의 유전율은 약 몇 파라드 퍼 미터인가? 자, 전속 밀도 주고 최적당 정전 에너지 주고 유전체의 유전율 구하라는 문제네요. 자, 최적당 정전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이런 공식이 있어요. 2분의 1의 전개의 세기 곱하기 전속 밀도. 이 공식이 있는데 문제에서는 전개의 세기는 주지 않았죠. 전속 밀도만 줬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으로 전개의 세기를 바꿔줄 수 있어요. 전속 밀도는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식. 요거 중요한 식입니다. 여기서 전개의 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유전율 넘겨주면 전개의 세기는 유전율분의 전속 밀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 식에서 전개의 세기를 얘로 적용하면 얘는 2분의 1의 유전율 분의 전속 밀도 곱하기 전속 밀도. 얘 정리하면 2 곱하기 유전율 분의 전속 밀도의 제곱이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원래 식은 얘예요. 얘인데 이 식을 이용해서 식을 변경시켜 준 겁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요것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유전율이죠? 그럼 요 유전율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야 되겠네요. 분수의 분모와 결과값은 서로 자리를 바꿔도 식은 성립할 수 있죠. 그래서 유전율과 단위 체육당 정전 에너지 서로 자리를 바꾸면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는 단수를 여기다 적용하면 전속 밀도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제곱 나누기 2 곱하기 단위 체력당 정전 에너지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요 공학용 계산기 눌러서 계산하면 2.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파라드 퍼 미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요 공식 중요한 공식이니까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좀 전에 전속 밀도는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라는 거. 전개의 세기는 유전율분의 전속 밀도라는 거. 요 공식, 요 중요한 공식이에요.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감자력이 0인 건 답은 2번 환상철심 또는 환상솔레노이드가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암기해서 답 찾는 거예요. 감자력이 0인 건 환상철심 또는 환상솔레노이드입니다.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뭐 감자력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감자력이 뭐냐면 자속을 감소시키는 힘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막대 자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N극과 S극이 있어요. 이때 자기력선은 어떻게 생기죠?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생기죠. 그런데 내부에서는, 여기 외부에서는 이렇게 가는데 내부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N극에서 S극으로 이쪽 방향,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 자속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요 감소시키는 이 힘을 감자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속을 감소시키는 힘. 근데 이게 0인 건 환상철심. 환상철심 뭐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철심. 여기다가 이렇게 코일을 감아 놓으면 이게 환상 솔레노이드가 되죠. 그죠? 이때는 감자력이 0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반지름이 Am인 접지구도체. 접지구도체는 뭐예요? 구도체인데 접지되어 있는 도체를 접지구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접지구도체 중심에서 Rm 되는 거리에 Q쿨롱을 놓았을 때 도체구에 유도된 총 전하는 몇 쿨롱인가?
도체 구에 유도된 전하, 이거를 이때 영상 전하라고 합니다. 알메타 떨어진 이 전하의 거울에 비친 전하량을 갖는다 해서 이게 영상 전하라고 불러요. 근데 영상 전하가 무한평면 도체의 영상 전하가 있고 접지 도체구의 영상 전하가 있어요. 무한평면 도체의 영상 전하, 이 전하와 거울에 비친 모습을 한 영상 전하는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전하를 영상 전하라고 하고, 접지 구도체, 접지 도체구, 도체구나 구도체 똑같은 얘기예요. 접지 도체구의 영상 전하는 마이너스 떨어진 거리 분의 이 도체구의 반지름 곱하기 이 전하의 전하량으로 구합니다. 요거 암기예요, 암기. 그래서 접지 도체구의 영상 전하는 이렇게 구하고 무한평면 도체의 영상 전하는 마이너스 q 쿨롱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 접지 도체구에 유도된 총 전하, 즉 영상 전하를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체와 직각 방향으로 자개를 가하게 되면 도체 측면에 정부의 전하가 생기는 것을 무슨 효과라 하는가? 요거는 홀 효과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도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 도체에 전류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립니다. 전류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리는데 이쪽으로 자개, 자속 밀도, 자개를 가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정부 전하가 극으로 갈린다는 얘기예요. 요런 얘기입니다. 요런 효과를 홀 효과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효과들 요것도 문제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2번, 전속 밀도가 이런 값을 발생하는 전하 분포에서 원점상 1m 세제곱 내의 전하는 얼마인가? 원점상 1m 세제곱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최적을 나타내죠. 최적. 어떤 공간을 나타냅니다. 이 전속 밀도 요건 뭐예요? 미터 제곱. 요거는 이제 면이에요. 면. 어떤 면에서의 전속 밀도를 어떤 공간에서의 전속 밀도로 바꿔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 있는 전속 밀도를 공간의 전속 밀도로 바꿔주려면 발산시켜야 돼요. 이렇게 발산시켜야 공간의 전속 밀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인데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위가 면에서 공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얘를 발산한다 해서 다이브 D 이렇게 정리해 주고요. 그래서 다이브 D는 이건 뭐예요? 단위 최적당 전하량을 나타냅니다. 이제 요게 지금 가우스 정리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요 다이브는 어떻게 계산하냐? 요게 이제 나블라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방향에 따라 편미분 시켜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I 방향, J 방향, K 방향 여기는 X, Y, Z라고 했죠. 요 방향의 요 값들을 편미분해라. 여기서 그래서 D 전속 밀도의 X 값은 2X, Y 값은 Y의 제곱, 그리고 Z 값은 3Z가 되겠죠. 요 편미분. 이 X의 제곱을 미분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승수 내려와서 곱해줘야죠. 그럼 4x에 요 승수에다 하나 빼줍니다. 그럼 1이죠? 그러면 4x가 되는 거예요. 4x. y는 y의 제곱이네요. y의 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가 밑으로 내려오고 승수를 하나 빼요. 그러면 2y가 되겠고요. 요 3z는 여기 1 있는 거죠? 1이 내려와서 곱해줘요. 그러면 3이 되고요. 그러면 z 1-1은 z의 영승이에요. 모든 수의 영승은 1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1 해서 여기 z값은 3만 나오는 거예요. 3. 이렇게 해서 4x 플러스 2y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원점상이랍니다. 원점상. 원점은 뭐예요? 0,0,0을 원점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적용하면 x에 0, y에 0, z는 없으니까 그냥 3 해서 이때의 단위 최적당 전하량은 3 쿨롱 퍼 미터 세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번. 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네. 요거 이해가 좀 어려우시더라도 요거 한번 적어 보세요. 네,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적고 넘어가시면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올 때 이해하시는데 도움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해가 좀 어렵더라도 이런 거 한번 적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3번 자화율 x는 상자성체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값을 갖는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화율 x는 상자성체에서 0보다 큰 값을 갖는다. 자, 요거는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그림과 같이 길이가 L1, 폭이 L2, 요 길이가 L1, 폭이 L2 인 직사각형 코일이 자속밀도 비웨버퍼 제곱인 평등자계 내에 코일 면에 법선이 자개의 방향과 세타 각으로 놓여 있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 I아이면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I아이면 코일에 작용하는 회전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회전력, 토크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단위는 뉴턴 미터 단위의 토크. 근데 보기를 보니까 요 공식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뉴턴 메타 단위의 토크는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네. 이거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요거 T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토크는 T로 나타내죠. T. 요 공식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5번 15A의 무한장 직선 전류로부터 50cm 떨어진 P점의 자개의 세기는 약 몇 암페아 턴 퍼 미터인가? 자, 이런 거예요. 무한장 직선에 여기 흐르는 전류가 15A랍니다. 여기에 수직으로 직선 전류로부터 50cm 떨어진 요 P점의 자개의 세기를 구해라. 이런 문제인데 이때 이 자개의 세기 2파이 R분의 흐르는 전류 I로 구합니다. 요 공식이에요. 떨어진 거리 50cm죠. 근데 여기는 미터 단위의 길이를 적용해야 돼요. 그럼 50cm는 미터 단위로 환산해 줄 땐 마이너스 2승을 적용하지요. 그래서 2파이 곱하기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분의 흐르는 전류 15A 이거 계산하면 이때 이 점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4.78A 턴 퍼 미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요 공식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반지름 Am이고 건수가 1회인 원형 코일에 1A의 전류가 흐를 때 그 코일의 중심점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자,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 요것도 공식 암기해서 찾는 문제지요. 예. 요거는 뭐 요렇게 구하는데 이 한 턴 건수가 1회만 있을 때는 얘가 1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나타내지요. 예, 요 반지름은 A입니다. 그래서 이 A분의 I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요것도 암기 원형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상이한 매질의 경계면에서 전자파가 만족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자, 상이한 매질,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전자파가 만족해야 할 조건. 자, 우선 전계에서는 전자파니까 전파와 자파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계에서는 전계의 접선 수평 성분이 서로 같고요. 전속 밀도는 법선 수직 성분이 서로 같습니다. 요거는 전계. 자계에서는 자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파에서는 요거는 자계. 요거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계예요. 자계의 접선 성분이 서로 같고 요거 자속 밀도입니다. 자속 밀도의 법선 성분, 즉 수직 성분이 서로 같습니다. 요 구분해서 암기해 주세요. 구분해서 얘는 유전체 전계일 때의 내용이고요. 얘는 자계일 때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보면 경계명 양측에서의 전계의 접선 성분은 서로 같다. 전계의 접선 성분 서로 같다.
맞는 내용이네요. 그죠? 경계면 양측에서의 자개의 접선 성분은 서로 같다? 자개의 접선 성분 서로 같죠?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자, 경계면 양측의 자속 밀도는 접선이 아니라 법선 또는 수직 성분이지요.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전속밀도는 법선 성분이 서로 같다. 맞지요? 예, 그래서 요거 서로 다른 두 유전체, 서로 다른 두 자성체 경계 조건 요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답은 3번.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18번 영구자석 재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특성은 영구자석은 뭐죠? 계속 자력을 가지고 있는 게 영구자석이죠. 예, 계속 자력을 가지고 있으려면 잔류자기와 보자력 모두 큰 것이 적합합니다. 예, 그래서 답은 1번. 뭐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1번. 영구자석 재료로 사용하기 적합한 특성은 잔류자기와 보자력이 모두 큰 것이 적합하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인덕턴스 단위와 같지 않은 것은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예, 뭐 요런 내용으로 단위가 얘는 같지 않다라는 거 여기 쭉 설명에 되어 있으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평면파 전파가 요런 식으로 주어졌다면 이 전파의 위상 속도는 우선 전자파의 위상 속도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베타분의 오메가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요 베타분의 오메가를 어떤 식에서 찾을 수 있냐면 요 식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자, 전자파 전개의 기본식이 요렇게 되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오메가고 요 뒤에가 얘가 베타예요. 그러면 요 식에서 오메가는 뭐예요? 10의 구승이 되고요. 베타는 20이 되겠죠. 그래서 베타분의 5배가 그래서 20분의 10의 구승 이렇게 계산해서 위상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5 곱하기 10의 7승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해서 전기 기사 2024년 3회 전기자기학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예요. 우리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기자기에서 10개만 맞춰주면은 성공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알려고 공부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찾아가지고 그것만 조금씩 공부해 나가면 우리 내일 당장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계속 기출문제 보다 보면 내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생각보다 꽤 많아요. 예, 그래서 문제 보고 너무 어렵다. 이래서 이제 포기하시지 마시고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글로 나온 문제는 문제 읽고 답 암기하고 글 한번 읽어보시고 계산 문제 같은 거는 문제 읽고 답 암기하고 계산 문제 한번 써보고 공학용 계산기 눌러가면서 이렇게 1회, 2회, 3회, 뭐 15년도, 16년도, 17년도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어나가 보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10개 이상은 맞힐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상 끝났다고 책 덮지 마시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마무리 짓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